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라면 귀가 솔깃할 만한 제목의 책이지요. 저 또한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수학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목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시키기에 늦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고, 이러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부모로서 고등학교 때까지 쭉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이 책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욱 더요. 혹시 아이가 어리다면 이 책에 주목해주세요. 이 책을 쓰신 류승재 선생님은 23년째 수학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학을 곧잘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못하게 되는지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며 깨닫게 됐고, 그 이유를 알게 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이란 책도 꽤나 유명한 책이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그 책을 쓰신 최승필 선생님이 제대로 된 수학 학습법을 담은 책을 써줄 그 수학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이 책을 쓰신 류승재 선생님이라면 가능하겠다 싶어 연락을 드리려던 차에 책 출간을 목전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반가웠다고 추천서에 쓰셨더라고요. 사실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는 독서만 제대로 해도 국어는 물론 다른 과목들도 잘할 수 있다고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국어 성적은 매우 우수한데 수학은 그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많은 데 대해서는 사실 뚜렷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 왜 독서 능력, 즉 언어 능력은 우수한데 수학 성적은 낮을까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수학적 해결을 위해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건 이해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접해보고 그걸 응용해보면서 길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높다고 전과목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며, 언어 능력에 더해 별도 연습을 통해 이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온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전과목 성적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언어 능력은 독서를 통해 길러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어릴 때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아이가 어려서부터 수학에 관심을 보이는가 싶으면 수학 교구나 문제부터 들이미는 것이 잘못됐다고 선생님은 지적합니다. 어릴 때는 그저 옆에 끼고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언어 능력은 기초 중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지요. 여타 학습법을 담은 책들은 이러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하는 식인데 반해 이 책은 굉장히 친절하게 단계별로 설명해주고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책이 쓰였는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에서는 말 그대로 초, 중, 고로 올라갈수록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의 진짜 실력을 모르는 데 원인이 있으며 아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장기적인 안목의 부재로 아이의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리저리 학원만 다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진짜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걱정합니다. 여기서 아이가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는 시중의 문제집을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제2장 올바른 수학 공부가 수학 성적을 결정한다 입니다. 올바른 수학 공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길러줘야 하며 어릴 때부터 습관을 바르게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여 내 아이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 적용시켜 본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해본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보였습니다. 또한 선행과 심화의 올바른 균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너무 쉬운 문제의 반복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워하여 포기하려 한다면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 주면서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기다려주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고 또 그렇게 스스로 터득한 방법은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더욱 내 것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이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제3장 초등아이 올바른 공부 습관 만들기에서는 효과적인 공부법이란 없다, 공부는 습관이다 등의 소제목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공부 습관 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에는 각 시기별로 특징을 살펴보고 알맞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습관 잡기 어려운 아이라면 엉덩이 힘부터 기르도록 도와주고 서서히 힘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도 끈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몇 번 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기 일쑤인데 정말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해봐야겠습니다. 제4장 엄마표 수학과 독학 수학 실패하지 않는 법인데요. 여기서는 가정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왜 가정학습이 힘든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또한 이 장의 끝에 수학 교재 선택에 대해 아이의 상태와 수준을 진단한 다음 거기에 알맞은 교재를 소개해줍니다.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고 콕콕 집어서 얘기해주니 이 책을 하나의 길잡이 책으로 삼아 활용하고 싶은 부모들에게는 아주 딱인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 제5장 수학학원 잘 보내고 잘 다니려면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주요 과목은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잘 맞는 학원인지, 아이가 진짜로 가서 공부하는지 시기별, 아이 수준별, 성향별로 학원의 선택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학원 상담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어 보다 안전하게 학원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학원에서 소위 뽕을 뽑기 위한 방법도 알려주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6장 내 아이 수포자가 될 수 없어 에서는 수포자들의 특징을 살펴서 그 원인을 찾았으며 그 유형별로 각각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줍니다.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에서 강조한 부분들만 제대로 지킨다면 수포자를 예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할 장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아이가 자꾸 같은 패턴의 문제를 틀리는 이유, 또 문제를 정확히 읽지 못하는 아이, 또 환경에 휘둘리는 아이 등을 진단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오답 제대로 하는 법, 제대로 다 회독하는 법, 연습장, 개념 노트, 풀이노트 사용법 등 자신이 가르쳤던 최상위권 제자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저 내 아이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용시키면 될 정도입니다. 육아 멘토 전문가이시지요. 오은영 박사님의 책 중에 가르치고 싶은 엄마, 놀고 싶은 아이라는 책에 공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요지는 아이에게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단지 공부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며 그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성숙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아이나 어른이나 뿌듯하고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기왕 공부하는 것이라면 좀 더 효율적이고 더욱 성취감 있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아이의 공부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부모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었네요. 부디 다 같이 올바른 아이로 키워보자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